네,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허니스트입니다. 자, 오늘 날짜는 4월 27일 월요일인데요. 오늘 이제 시장이 오르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시장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재미는 없어요. 오늘 같은 장이 좀 제가 볼 때 좀 지루했던 장인데 오늘 장 포함해서 요즘에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고 주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좀 팁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방향성이나 기타 환경적인 부분 배제하고 조금은 더 일반적인 개념 아니면 돌아가는 생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강한 하락이 나왔고 이거를 회복해주는 장세가 나온다 안 나온다 예측하는 게 아니라 나왔습니다. 그냥 그렇죠. 나온 게 사실이에요. 이게 팩트고 현재 상황에서. 그럼 이 다음에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이대로 계속 힘받아서 계속 달려나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좀 강하게 다시 하락 조정을 받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갈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 이 하락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하락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이슈에서는 좀 뺄게요. 그냥 아시겠지만 주식 빠지는데 빠지려고 들면 이런 식으로도 그냥 빠집니다. 여러가지 불안감 기류로 인해서. 그러면은 조금은 더 요거랑 요 올라가는 상황과 옆으로 늘어지는 상황에 대한 현상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식시장은 돈을 가지고 돈이 돌고 도는 시장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빠진 거에 대해서 이때는 싸니까 아니면은 바닥이니까 여러가지 이유로 계속해서 넣는 행위를 통해서 이게 일정 부분까지는 굉장히 강하게 메이크업이 됩니다. 실제로 그랬죠. 동학개미 운동이 뭐냐 하면서 자금 유입이 있었죠. 네. 네, 근데 또 빠져나간 것도 있었잖아요. 지금 이번 시장은 외국인들의 자금은. 네. 근데 전반적으로는 빠져나갈 거 나가고 들어올 거 들어오고 이렇게 했었을 때 돈의 총량이 빠져나간 게 많아 들어온 게 많아 이걸로 가지고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과거의 평균 시세보다 더 비싸게 샀어, 더 싸게 샀어, 요렇게 생각해보면 조금은 더 쉬울 것 같고요. 시장의 지수란 건 평균값인데 평균값이 올랐으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결함 또는 구멍이 메워지고 나면요, 일정 시점에서는 이제 이 돈이 돌아야 돼요. 처음에 사람들이 였다가 집중 사격을 했어요. 였다가 돈을 쓴 거죠. 어느 정도 이게 돈을 막 쓰다 보니까 이게 점점 커져서 이제 특별한 메리트를 못 느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옮겨가서 거기도 막 하면서 이렇게 키우죠. 그 다음에 또 옮겨가요. 그래서 거기도 막 이렇게 키웁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옆으로 옮겨갈 곳이 있어야 돼요. 옮겨갈 때가 옮겨야 하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요, 이게 계속 이어지면요, 그게 자연스럽게 계속 순환되는 순환매 시장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시장에서 그냥 프로들 또는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정한 용어입니다. 순환된다고 해서 순환매 시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옆으로 갈아탈 만한 대체제가 항상 존재를 해야 되는데, 강하게 빠지고 강하게 올라오고 나면요, 이때부터는 순환매의 한계가 오기 시작해요. 언제 옮기는 게 맞는지 이 타이밍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그렇게 되면은 순환매 직전에 갈림길 현상이 어떤 거냐면은, 또는 순환이 되다가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올라오다가 좀 브레이크 요인이 뭐냐면은 눈치를 봐요. 사람들이 이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멈칫하는 거죠. 이때만 해도 지금 아니면 안 돼, 내일은 올라 있을 거야 하면서 되게 적극적으로 지금 아니면 안 돼 하면서 강하게 들어오던 게 이때는 멈칫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유입시켜주는 섹터가 존재를 하게 되면 순환매가 이어지는 거고, 그게 멈추면은 조금 이제 더디게 갈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조금은 눈치를 본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 느낌은 어떻게 받으셨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나 파동 쪽을 잘 활용을 하는 편이라서 똑같은 지수 상승이라고 하더라도 지수 상승을 유발시키는 그 상황이 되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 상승은 나왔지만 지수 상승 대비 종목들 간의 파동이나 그런 건 별로 없었어요. 특정 섹터가 뭐 이렇게 좀 강하게 가준다던가 그런 것도 눈에 띄지 않았고.
네. 뭐 가는 것 같다가도 금방 좀 빠져나간다던가 자금이 뭐 네. 그런 이제 종합적인 현상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오늘 장이 그랬죠. 한 7, 80% 종목이 올라왔는데 근데 뭐가 돈이 벌만한 그런 건덕지가 잘 안 보이는 그런 느낌? 재미없는 느낌? 네. 다르게 말하면 이거는 뭔가 시장은 좋은데 매수할 건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아 이거다. 이게 얘가 좀 간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잘 안 드는 그런 네. 시장. 이제 이렇게 좀 저렴하게 표현하지만 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네. 웅집이 안 되는 거죠. 자금이 겉돈다라고 보셔도 돼요. 시장이 나쁜 건 아니야. 근데 겉돌아. 이때 저는 보통 시장이 좀 눈치 보기 장세에 들어갔나? 요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보게 되면은 시장이 좀 박스 움직임이 있어요. 네. 지금도 보게 되면은 이쪽에서 박스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똑같이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강하게 돌파를 해주느냐 못하고서 이 안에서 움직이느냐 이런 기로이기 때문에 뭐 얼로 저도 단정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중간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장 자금도 눈치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물론 여기서 맞고 떨어져서 하락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락 현상이 나왔을 때 파악해도 저는 늦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기술적 분석에서 추세나 뭐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이미 이쪽에서 올라가는 기울기랑 여기서 지금 이미 꺾였잖아요. 상승세라고 해야 되나? 기울기가 좀 누웠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더 완만하게 눕고 그 다음에는 하락 전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기술적인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각자의 스타일대로 해석을 하지만 저는 그냥 모든 해석은 기본적으로 수급과 파동을 이용해서 가지고 오는데 그러다 보면 제가 제일 먼저 느끼는 부분은 제 스타일로 느끼는 거는 수급과 파동에서 이 정도 장세 시장 지수나 지수 상승이면 어느 정도 파동이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파동이 정말 미비하게 상승을 했어요. 지수 상승을 이끌었어요. 이게 힘없이 상승한 거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시장이 눈치를 보고 있구나 라고 좀 파악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은 지금 가진 거 다 팔고 현금화 시켜야 되나요?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질문이 많은데 요즘에. 그렇죠. 원희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으세요? 이럴 때. 일단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본인의 매매 스타일이 어떤지에 따라서 재고를 해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현금화 하는 게 맞다, 현금화 하지 않는 게 맞다. 저는 이 방법론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 스타일은 저는 굳이 100%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왜냐라고 묻는다라면은 뭐 아시겠지만 이 하락파동 저희 만나면서도 지금보다 이때가 수익 잘 냈을걸요? 이게 되게 건방진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저희 이제 클럽 회원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저 영상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전제는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원희님이나 거짓말 못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네. 보시는 분들이 괜히 없는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는 있는 그대로 들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저한테서는 지수가 상승한다 하락한다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파동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영역 같아요. 근데 지금과 최근이죠. 최근하고 이때랑 비교하게 되면 이때는 시장의 파동이 넘쳐났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파동이 되게 잔잔해요. 이때는 지수는 하락했을지 몰라도 파동이 큽니다. 거기에 따른 지수의 방향은 되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락을 막 되게 대비를 해야 되냐. 현금 100%로. 그러진 않아요. 현금을 어느 정도 관리는 합니다. 저도 의식하고 있어요. 의식은 하고 있지만 100% 현금화해서 도망가서 이거 바닥 올 때 기다린다. 이거는 참 개인적으로는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이유는 바닥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매번 피해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해요? 자기 예측이 틀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현금 100% 현금을 안 하고 뭐 매매를 하긴 하는데 조금 네. 디테일하게 팁을 주실 건 없나요? 눈치 보기 장세인데 우리가 그 눈치를 뭐 미리 빠르게 좀 알아내는 방법이라던가 다음 순환매는 뭐가 될 것인가, 다음 섹터는 뭐가 될 것인가 이런 걸 빨리 캐치하는 거를 좀 연습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비중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뭐 이런 것들.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을 감지하는 거는 저는 시장을 계속 보기 때문에 종목을
많은 종목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감지가 되는 거다 보니까 그건 팁이라기보다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감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먼저 뭐 예측하는 거는 사실 뭐 이거는 신이 아니니까 불가능하고 시장을 보면서 그게 이제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타이밍이라던가 수급이 몰리는 그런 쪽을 보면서 캐치한다. 이게 팁이겠죠. 네. 근데 두 번째 노하우는 있어요. 넣습니다. 제가 이거는 얘기도 했는데 실제로 제가 한 거기도 한데 특정 종목에다 넣어버려요. 일부만. 요만큼만. 올라가면 저만큼으로 수익 내고 불타기 하거나 내려가면 네. 비중 채워서 만들어 가거나. 네. 그런가요? 슬랏으로 묶었으니까 저는 포트폴리오 계좌를 네. 각각의 종목을 슬랏으로 묶으니까 종목을 그 슬롯에다가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은 이만큼의 현금이 있는 거거든요. 이만큼 네. 미사용 현금. 네. 이만큼의 미사용 현금이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얘랑 합치게 되면은 하나의 생슬롯이 되기도 해요. 실제로 제가 비율을 컨트롤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체감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것처럼 보유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쓰고요. 그 얘기 지금 조금 정리하면 내가 지금 1,000,000원을 하나의 종목에 살려고 계획 중인데 한 200만원 넣어놓고 800만원을 비워뒀는데 그 현금은 그 네. 1,000,000원의 그 종목에 배정이 되어 있는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이 네. 있지만 없는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그쵸. 예를 들면 여기에 1,000만원 가지고 1,000만원 한 종목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200, 그럼 현금으로 800 남아있죠. 그리고 여기에 종목으로 한 300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동그라미 친 거 현금으로 700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목 두 개 갖고 있으니까 슬롯 둘 다 차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700과 800 여기에 배정되어 있는 돈을 못 쓰니까 1,500이 현금으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이제 장세가 눈치 보기가 길어지고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뭐 네. 수익도 아니고 뭐도 아닌 막 그런 상황이 되고 내려가면은 여기다 현금을 넣는 것도 못하고 마음이 급하니까 여기 있는 걸 또 C의 종목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임의대로 여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 하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두 가지 그 실패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C, D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계좌가 잠식되어 가는 것도 있고 네. 여기다가 템포 조절 못하면서 막 계속 넣는 거예요. 일단 시간은 가니까 막 재미없게 네. 오늘도 막 1% 2% 이렇게 올랐는데 나는 계속 마이너스니까 왠지 조금만 더 넣으면 금방 본전 갈 것 같고 수익 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계속 넣는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뭐 박스로 가더니 어느 순간 이렇게 가버리니까는 물려버리고 확. 네. 이때 그러면은 네. 좀 이렇게 치명타를 맞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지금은 결국에는 근본적으로는 현금을 좀 들고 있어라 라는 그런 얘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저는 염두는 다 해요. 염두를 한다는 게, 그리고 이게 좀 되게 난해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종목들이요, 저는 양면성을 가진 종목에다가 되게 일부만 걸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 볼 때 이 종목들이 저도 알아요. 잡니다. 양면성이라는 거는 하락할 때 수혜 요소가 있을 법한 종목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 그리고 그러지 않더라도 자체적 파동이 형성될 만한 여지의 종목도 있습니다. 네. 근데 둘 다 약간 난해하거든요. 난해하다는 거는 방향이 갈리지 않으면 얘네 둘이, 오늘 같은 시장이 대표적으로 그랬거든요. 잡니다. 자요. 이 잠에서 깨는 거를 조금 템포를 조정하면서 기다려줘요. 방향을 찾기 위해서. 방향이 잡히면은 그 다음에 제가 행동을 이 자금들하고 이런 걸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맘먹으면 탈출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안 하는 거죠. 피해 가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아니면 종목으로 뭐 어떻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자기 스타일의 노하우 같은데, 결론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없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있어요. 방금 버디님이 말해준 이거, 조급함과 조바심 아니면 자신의 지루함으로 인해서 지금 같은 때 이게 마구마구 늘어난다? 이거는 안 돼요. 근데 또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확 물려버리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네. 이게 눈치 보기 장세에서도 어쨌든 뭐 가는 종목들은 가고 막 수급이 붙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내 거보다.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막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 짧게 보고 단타 쳐야지. 그래서 수익 나면은 뭐 얘를 뭐 손실 처리를 하든 뭐 하면서 막 그렇게 해야지라고 또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 발 더 나가면. 그거는 제가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도예요. 뭐가 뭐냐? 이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다른 영상에서 왜 계좌 관리하는 영상에서 진짜 마지막 슬롯이다. 그거를 돌리는 거에 준하는 실력으로 돌리면 뭐예요? 해도 됩니다. 당연히 플러스죠. 네. 근데 그 정도 실력이 아닌데 이걸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10중 8구 하락 맞으면은 이 사람은 잠식으로 물립니다. 이 상황이 그냥 가는 거죠. C, D, E가 계속 열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좀 심도 있게 다뤘었던 계좌 관리에서 거의 마지막 슬롯 관리하는 그 방법, 그 노하우가 있는 사람은 하셔도 된다라고 봐요. 잘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마지막 슬롯 그런 위급한 상황도 아닌데 지루함 때문에 또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를. 저는 그래서 저한테 묻는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거 솔직히 할 줄 알지만 안 해요. 그게 방금 버디님이 말씀해주신 지루함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무리수를 쓰는 거거든요. 네. 지루함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이 지루한 장세에서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쵸. 네. 근데 그만큼 그러려면 텐션을 올려서 무리를 해야 되는 건데 네네. 1년 12달 무리 계속 하이텐션으로 무리해가지고 계속 잘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보다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네. 이 얘기로 오늘 얘기가 상당 부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보시는 분들이 매매 좀 한다 싶은 분들은 이렇게 무리하다가 백화점 계좌가 돼버리고 30개 물리는 종목이 나오는 상황이 나오는 거를 네. 많이 봤으니까 제가 네. 제가 그냥 유추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클럽에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을 뭐 여러분들이라고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근데 이제 또 반대 케이스에서는 그냥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극단적으로 이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계속 무리하다가 안 좋아지는 상황. 네. 1번 2번은 이제 뭐 지금 아 이거 애매한데 지금 주식할 때 맞아? 막 이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어니님은 이제 그 중간에 있는 현실적인 솔루션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양극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막 무서워하지 않고 이럴 때도 무조건 닥치고 공격처럼 무조건 풀 공격, 풀 텐션 이것도 좀 위험한 것 같고요.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완전 쫄보 이것도 좀 너무 간 것 같고요. 그냥 중간의 자세를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투자 전략에서 조금 그래도 프로다 아니면 좀 잘한다 고수다 아니면 어느 정도 진짜 경력 있고 경험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전략에 기다림을 반드시 넣습니다. 기다림은 전략의 하나이지 선택적 전략이에요. 근데 이 기다림에 대한 이해도를 맞춰갈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 마지막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눈치 보기 장세로 돼 있고 뭐 지수도 뭐 이렇게 나름 여기 위에서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나 이제 박스 한다, 박스에 들어간다, 아니면 나 이제 좀 떨어질 준비한다, 막 이런 느낌 조금 주고 있을 때, 게다가 또 마침 종목들도 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지루한 장세가 펼쳐질 때, 그 지루함과 수익을 내고 싶은 초조함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가 계좌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이제 너무 겁이 나서 지금 이제 떨어질 거야 라는 생각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여기 이런 데서도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뒤에 다 날린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의 상황은 어디서든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선택도 뭐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니 현실적인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건데 이거를 못하시는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욕심이 아닐까. 네, 이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 극단적으로 막 빠른 매매를 하는 분들 다 욕심인 것 같거든요. 그 욕심의 좀 끝을 잘 보시면서 현실적인 기다림 뭐 이런 것들 선택이 된다 뭐 이런 현실적인 옵션을 좀 장착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마무리를 해놓고 보니까 기다림에 대한 전략이네요. 기다림. 네, 기다림도 전략이다. 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리는 거는 어니님 스타일은 아니고, 그죠? 네. 네, 그런 적이 있나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서 슬랍 완전히 100% 비워놓고 기다린 적 있나요? 주식하시면서?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것 같은데요. 없죠? 네. 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네. 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이제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이제 막 질문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이게요, 제 경험도 있는데 요즘에는 클럽에 오시는 분들의 그 면면, 클럽에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질문들 이런 것도 좀 많이 보면서 참고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클럽에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형편에 있는 좀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니스트님 매매 따라 하시면서 일종의 제자가 돼서 공부한 거 묻고 답하고 하면서 따라하고 그러면서 수익도 내고 실력을 키워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그 다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저희 하고 있는 네이버 주식 카페 주식비더 공유 카페 네이버 카페 주식비더 공유 카페 오시면은 거기에 투자 클럽 공지도 있고요. 거기 그 클럽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 오셔서 또 매매 일지 같은 거 남기시면서 정보 교류하고 있으니까 함께 오셔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